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반등이 좀 마무리되면서 어느덧 또 9월을 걱정해야 될, 9월을 전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전략 세우고요. 히든밸류 종목 오늘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결국 이제 최근에 상승이 이제 반등이 좀 일단락 된 것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에요. 우려는 늘어나고 기대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반등, 그다음에 다시 하락의 최전선의 이슈가 환율 상승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시장을? 불안하죠. 특히 환율 부분 보면 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이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저는 이게 지수 1700대까지 갑니다. 이렇게 지수 플레이로 말씀드리는 2700, 경우는 저는 맞습니다. 2700. 말씀드리는 경우는 좀 별로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보다 항상 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크로보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깨지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사실인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실적 시즌 일단 끝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뭔가 성장의 어떤 이런 그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불안 요소도 있고, 어떤 그 이외에는 또 모멘텀적인 강한 종목들이 또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환율적인 어떤 불안, 특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난리 날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유럽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유럽이 사실 지금 너무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는 맞거든요. 특히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유로존의 문제도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만에 그 유로화가 최저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 속한 각 국의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단 지금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유가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기름 이 차에 이제 그 연료 늘어가는 거 보면은 기름값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요. 1,500원, 1,600원 대까지, 이제 1,500원 대까지도 본 것 같은데, 아주 싼 곳에서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전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에 영국의 CPI가 한 10% 정도 예상했고, 10월에는 한 CPI가 13% 정도 예상한다. 심지어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CPI 1월 내년 초쯤에 19% 정도를 찍어줘야 정점이 예상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럽의 그 주요국 중에 하나인 독일도 지금 전력 가격이 지금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CPI 역시 10% 이상 예상하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로와 같이 20년 내 최저치까지 급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와중에서 좀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좀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답답한 느낌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유럽과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반대급부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안보, 에너지 안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에너지와 안보에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신재생 산업,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방산 산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쪽이 sek터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 답답한 소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가는 섹터가 있는데 전혀 이제는 이 어떤 그 같이 향유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지금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 9월 FOMC 전까지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강한 이런 섹터들, 특히 이제 향후의 성장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 관련된 우려감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외의 국가들도
가장 자기들이 취약한 산업 분야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실적에 기반된 어떤 성장보다도 모멘텀적인 어떤 그런 성장성에 좀 더 시장에 좀 크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환율은 사실은 주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즉각적으로 반영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유로화가 20년 내 최고라면 20년 전이면 2000년 초반에 유로존 사태 있을 때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어려운 거고 결국 유럽의 이야기는 에너지 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9월 전략은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지수를 위쪽으로 보기보다는 제한된 에너지나 이런 제한된 섹터로의 공략. 지난번에 이제 좀 내수 성장주 개념으로 바이오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럼 바로 신영모 이사님의 숨겨진 종목, 발굴할 종목, 히든밸류 종목으로 가겠는데요. 앞서 얘기하신 것하고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종목은 지금 세아 제강 지주고요. 네. 예, 세아 제강이 아니고 세아 제강 지주입니다. 일단 키포인트. 그러니까 세아 제강 지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주사 하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자회사들의 어떤 영업이익을 끌어다가 뭐 이제 더블 카운팅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일단 세아 제강이나 휴스틸을 이제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단의 종목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원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금 대중국의 어떤 그런 어떤 수출 관세를 낮추겠다, 완화하겠다, 혹은 철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대만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제는 그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어제 또 주가를 자극했던 휴스틸이나 이런 철강주들의 주가를 자극했던 또 하나 이유가 쿼터제를 이제 좀 약간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키우고 우방국의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이 쿼터제를 폐지해줘야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우방국들 내에 어떤 원자재 수급이 좀 약간 원활할 수 있다는 그런 논지에서 어제 철강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철강 업체들은 이제 미국하고 쿼터를 맺어놨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도 사실 수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업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웃긴 게 세아제강이나 휴스틸의 어떤 흐름 보면 세아제강 지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주가 강했다가 거의 뭐 한 장중에 한 뭐 7, 8% 갔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뭐 10% 정도까지 끝나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론이죠. 네. 좋은 뉴스 다 나왔으니 여기가 이게 고점이니까 일단 팔고 튀자 뭐 이런 뉘앙스였고 사실 그 컨셉이 맞았어요. 왜냐면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쿼터제로 인해서 어떤 뭐 이 가격이라든지 수출 물량 줄어들면서 이 3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맞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반기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런 어떤 소재라든지 원자재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이제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지가 어저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철강주라든지 조선기자재 쪽 종목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왜 세아제강이 아니고 세아제강 지주냐? 그러게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보통은 사업회사를 먼저 보죠. 네. 세아제강 지주의 어떤 이런 사업 이런 현황을 공부하면서 약간 놀란 게 세아 윈드의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뭐 지금 IR 자료 나온 것도 없고 국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세아제강 지주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본업 자체의 성장도 굉장히 좋지만 자회사 세아윈드의 성장성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 왜냐면은 세아윈드는 일단 세아제강 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아윈드는 모노파일이라는 하부 구조물을 지금 상용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상용화 성공하고 우리 앞으로 뭐 사업해서 한 4년 후, 5년 후에 뭐 이제 뭐 사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영국 정부와 현지 투자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이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장이 완공될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노파일 생산이 가능하고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노파일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그 해상 풍력 관련돼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30년까지 40기가와트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모노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간 한 영국에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그러니까 큰 해상 풍력 타워를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건데, 세아 윈드가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 정도의 캐파를 지금 예상하면서 증설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도 자국 내 산업보호법이 있어서 자국 내에 투자를 했거나 자국 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소재라든지 원자재를 일정 부분을 써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세아 윈드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는 즉시 아마 매출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 좀 더 제가 이제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모노파일 하나, 그 대형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모노파일 하나의 단가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추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연간 100개에서 영국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5천억에서 7,500억 정도의 매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 세아 윈드의 어떤 증설 규모를 보면은 영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증설량으로는 지금 현재 한 세계 2위 정도, 총 증설 규모로는 세계 3위 정도의 3위 정도의 지금 위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세아 제강 지주의 어떤 이런 흐름은, 향후의 흐름은 본업 자체의 어떤 성장성보다 분명히 풍력 관련된 어떤 이런 세아 윈드의 어떤 이런 산업의 흐름에서 좀 약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삼강 MNT가 해상풍력 대표적이잖아요. 여기 상장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스틸, 이건 이제 비상장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을 잘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철강 회사의 지주 회사보다는 약간 신재생 풍력에 대한 모멘텀,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예. 100% 지분을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세아 제강 지주의 이 세아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원료부터 이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고, 아마 뉴스에 아마 우리 이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네. 작년도 이미 영국 정부랑 이미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협정을 맺은 상태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풍력업체 중 하나인 오스테드라는 회사에서 발주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영국도 빠르게 지금 풍력 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첫 수주가 나온 상태고요. 아마 23년부터 이제 테스팅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장 짓고 있는 거는 영국 내에 어떤 풍력 단지의 어떤 모노파일을 제공하는 거에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에 한 4천억 정도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유럽도 해양 풍력 단지 계속 조성이 굉장히 더 큰 단위로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지화가 돼 있고, 현지화가 돼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라든지 어떤 세금의 감면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영국에서 공장을 이미 짓고 있는 세아 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 윈드의 어떤 예. 성장성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게 자료가 나왔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근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팩트고요. 네. 이거는 뉴스를 다 찾아보시면 알 수 있고 100% 자회사가 돼 있는 상태도 확실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가의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어제 정도까지만 해도 세아 제강 지주의 어떤 이 주가 흐름 보면 항상 이제 세아 제강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실적 시즌에 실적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만약에 세아 제강 지주가 세아 제강과 다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풍력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삼강 MNT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부 구조물, 물론 삼강 MNT는 CS 윈드 풍력 타워 세계 1위 기업인 CS 윈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는 맞은데, 삼강 MNT와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됐건 간에 세아 제강 지주 같은 경우, 세아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의 수주를 가지고
확실한 수주를 가지고 유럽 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이제 풍력이라고 해서 뭐 풍력타워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향후에 예전에 제가 CS 베어링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대형화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메가와트짜리 10개보다 10메가와트짜리 1개의 풍력타워가 관리도 편하고 효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에서 만들고 있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노파일 자체는 대역 풍력타워에 지금 들어가는 모노파일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만약에 네, 그런 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세아제강 지주는 철강 쪽의 어떤 이런 성장성보다 네. 어떤 재생에너지 쪽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풍력 쪽의 어떤 성장성, 100% 자회사인 세아윈드의 어떤 이런 성장성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가격이 같습니다. 문제인데요. 가격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주사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의 어떤 그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자료들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팔로업은 잘 안 되나 봐요. 이제 올해 자료는 잘 없고요. 작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뭐 PER이 2.4배, PBR이 0.3배, 예상 PER도 뭐 4배, 뭐 형편없이 낮긴 한데 또 지주사의 한계도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부담도 있어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재생이라는 어떤 시장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뭐 상방이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주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가 났던 DI 동일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회사들 보면은 원래 본업이 2차 전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소재 쪽의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정해 주면서 주가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의 흐름은 아마 향후에 좀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정도를 잡고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5일 동안 강하게 지금 물론 전고점을 뚫고 갑니다만 강하게 올라서 내용 좋은데 사자 다 쏟아붓자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네, 네. 어떻게 근데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주 소량 좀 그러니까요. 사는, 왜냐하면 또 안 조금 사놓으면은 관심이 또 끊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눠 사시고 조금 사시고 보면서 조금 산데 막 올라가 그러면 뭐 좋은 거지만 좀 아쉽지만 좋은 거고, 맞습니다.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죠. 덜렁 좋다고 장중에 사시고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혹은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 검색하시면 또 이전에 말씀하신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